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김치성 팀장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이런 날 또 장이 그렇게만큼도 좋지는 않아서 또 이런 흐름에서 또 앞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이 또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30분이요. 또 우리 한번 제가 일부러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선거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색 피해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침 밸런스로 김태형 팀장님 이너로 파란색을 입으셨습니다. 저희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드리고 또 김정현 아나운서, 저희 선배 아나운서도 이제 노란색 아무 색깔도 안 갖고 있거든요. 아무 정치 당색과는 아무것도 연관되지 않다는 거 매일경제 입장이라는 것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동향 현재 어떤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외국인의 오늘 사는 흐름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는 흐름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 있죠. 그렇죠. 대성에너지, SOL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오히려 경기방어주 이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KTNG와 KT를 사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재밌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렇죠. 티웨이항공, 한화솔루션. 오늘 장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대량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세 종목. 그리고 펄어비스가 이거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기관의 특징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한번 보셔야겠죠. 또 많이 파는 종목은 무엇인가 봤더니 외국인은 어제까지 올랐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어느 정도 한몫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에 대한 흐름,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오랜만에 김태성 팀장님과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LIG 넥스원과 호텔 신라가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나뉘고 있지 않나요? 이 두 섹터의 흐름은? 일단 뭐 두 섹터 모두 최근의 지수의 변동성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런가요, 오히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표하는 이 방산주, 그리고 또 리오프닝을 대표하는 또 호텔 신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지금 장기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눌렸던 혹은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탄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더 좋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 호텔 신라를 오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과 호텔 신라가 만났습니다.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볼게요. 호텔 신라가 오늘의 승자, 1라운드 승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모두 투어랑 노랑풍선이 장 후반부,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확 빠지는 걸 보고 이쪽 불길이 좀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호텔 신라를 선택함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적 기준으로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LIG 넥스원 대신에 지금 호텔 신라를 선택을 한 이유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제 길게 보자라는 거냐면,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 혹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 동안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실적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상황. 하지만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전 섹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호텔 신라가 조금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주변에 이 오미크론 이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완화 기대감을 통해서 리오프닝 쪽으로 계속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호텔 신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실적에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분기 혹은 전년에 굉장히 못했다라고 하면
차후에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평균치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어 보이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기조 효과를 통한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호텔신라가 지금 위치에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LIG 넥슨도 굉장히 좋고 호텔신라도 지금 위치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길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호텔신라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이 LIG 넥슨이 최근에 방산주 흐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과 그렇죠. 제한도 어느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이 있다 치면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호텔신라 이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후반부에 모두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제 같은 섹터로 분류가 되면 지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세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늘의 조정이 훨씬 더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는 오늘의 종가, 2차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75,000원 이하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9만 원 이상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가야죠. 않을까. 네, 전 대신에 세계적으로 다 노마스크입니다. 맞아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 이상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요. 75,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호텔신라 같은 리오프닝 종목들은요 오히려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손절할 때는 또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손절은 75,000원 보시고요 목표가도 이제 9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1라운드 이렇게 호텔신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구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 컴투스와 AP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뭐 두 종목 스가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둘 다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죠? 컴투스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 판단을 내릴 수는 있는 종목이긴 하나, 뭐 시장의 여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직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과연 앞으로 이 두 기업을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말 이제 한번 큰 시세를 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 AP 시스템은 굉장히 좋다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소외를 받았던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반등 번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컴투스 네. AP 시스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섹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딱히라는 말이 그렇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와 AP 시스템, 이 딱히라는 흐름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AP 시스템 승자 열어주시죠. AP 시스템이 일단 먼저 올라간다. 더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저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뭐 야스라든지 힘스라든지 이러한 장비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이제 같은 결에 있는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OLED도 대형이 있고 중소형이 있는데 대형 쪽에서도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도 굉장히 골고루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여전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장비 부분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AP 시스템 이 중국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실적만큼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저는 AP 시스템 현재 위치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함께 가야지라는 말이 좀 나올 그렇죠.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그럼 이전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뚜렷한 한번 양봉이 있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 횡보 아닌 횡보 혹은 소외 아닌 소외를 좀 받았던 AP 시스템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굉장히 좀 힘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컴투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AP 시스템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35,000원 이상의 목표가, 굉장히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의 위치가 저는 굉장히 하단,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만약 여기서 상승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길게 혹은 높게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라고 하는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태성 파이터, 이 파이터의 오늘 픽 종목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픽 종목 맥스트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처음 보고요. 메타버스 종목들을 거의 진짜 올해 이 섹터가 특징주가 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랜만에 보네요. 일단 작년 3분기에 메타버스라는 단어 없이 방송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핫했던 섹터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온다. 조용해져 있다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악재는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런데 지금 이 맥스트를 포함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혹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조금은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돼서 올라가려나 했는데 결국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에 제한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좀 안 좋은 불확실성 이슈와 거리가 먼 본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놓고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이 왔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업들도 당연히 두 가지 불확실성과 좀 거리가 먼 본업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맥스트는 이 메타버스 당연히 이제 충분히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체적으로 AR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 그리고 테마적인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 한번 보면서 맥스트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총알이 남아있는 이 메타버스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 총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쏠지 함께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총알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맞았죠. 네. 많이 맞았고요. 이제 조금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또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일 때 그 올라가는 몇 종목에 조금 이 투기적인 매수세 혹은 이 매기세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6만 원이 목표가가 되겠지만 6만 원이 넘어가면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 대신에 조정 시에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선이 손절로 잡혔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4만 원 손절가,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이어서 넘는 걸 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7만 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